반갑습니다. 저는 가게를 얼마 전에 그만뒀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동거를 오래 했고 그 동거인과 사업을 같이 시작했고요. 3년 동안 만났고 1년 반 동안 그 동거인이랑 같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돈도 1년 동안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손해보지 않고 했지만 결국엔 지금은 그 사람과 상태가 안 좋아지고부터 6개월 동안 거의 적자 속에 살았습니다. 마음이 안 좋고 그 사람과의 사랑이 멀어지니까 오는 손님도 점점 우리의 사이를 눈치채는 듯 했어요. 따지고 보니 2년 정도 상처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우리에게 이유가 있었겠죠. 그 돈을 모았더라면 지금은 여유있게 살았을 텐데 사랑도 마음도 돈도 모두 다 지치고 돈도 없고 이제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는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련도 많이 가지고요. 자, 이렇게 따라합니다, 여러분. 떠나간 인연에는 원망할 필요 없고 떠나간 인연에게는 아쉬워할 필요 없다. 이분께서 생각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장사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이 후회죠. 지금 다 어디에 대한 후회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과거에 대한. 이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걸 계속 머릿속에 되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재환님. 장사를 안 하고 안 망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물론 그것으로, 그 사람으로, 그 장사로 인생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안 했다면. 근데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만났던가 또 다른 장사를 시작했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게 사람의 습이거든요. 인연이란 것은 이 인연을 안 만났다고 내가 다른 인연을 안 만난다. 이게 보통 아닙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더 잘 살았을 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더 못한 사람, 사기꾼을 만날 확률이 더 높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보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돈 너무 아끼고 끼고 살지 말라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옷도 좀 사고, 근데 과소비는 하지 말고 너무 구두쇠처럼 살지 말고 하고 싶은 여행도 좀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있으면 조금 적은 것도 나누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모아놓으면 돈이 안 나갈 줄 알죠? 갑자기 차가 사고 나기도 하고요. 아이가 갑자기 다치기도 하고요. 내 몸이 갑자기 건강검진했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게 인생이에요. 돈은 쓰일 방향으로 언젠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흘러갈 것을 미리 막는다는 의미로 기부나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면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의 혜택을 받습니다. 사업 소득의 10%, 20%의 혜택을 받아요. 내가 1,000만 원을 벌면 200만 원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미리 내가 돈 국가에 낼 걸 도네이션하고 그걸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내가 작은 기부라도 나눔이라도 하면서 봉사라도 하면서 내가 다른데 힘쓸 에너지를 미리 이쪽에 쓰면서 내가 다른 곳에 자식에게나 남편에게나 내가 친구에게나 쓸 에너지를 안 써도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호하고 안 쓰고 내가 안고 있잖아요. 다른데 쓰일 게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여행,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과소비는 하지 말되 너무 구두쇠처럼 아끼지는 말아야 한다. 만나지 않았다면 더 잘 살았을 걸. 이게 뭐야? 이게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큰 술꾼을 만날 수 있고 더 큰 제비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큰 안 좋은 인연이 내 삶에 찾아왔을 수도 있다는 걸 왜 몰라요? 그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헤어졌어요. 인연인 거예요. 이 동거하다가 헤어질 수 있는 거, 결혼하고도 이혼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결혼 안 하고 헤어졌으니까.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헤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높죠. 당연히.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면 결혼하면 더 헤어질 확률이 높다니까요. 자식 낳고 하면 더 힘든 과정이 있으면 자식에서도 이혼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동거할 때 이 상황에서 서로 헤어지자라는 마음이 낼 정도면 결혼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과 한 집안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더 이해관계가 더 필요하고 조화가 필요한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과 뒤가 다른 이율배반적인 사고와 다르지 않다.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안 됐을 텐데 그렇지 않다.
더 안 좋은 현실이 내 삶에 찾아왔을 수도 있다. 인연이든 돈이든 간에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나에겐 빠르게 헤어지고 1년 반 만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헤어진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 근데 본인은 지금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업도 제대로 못했고 뭐 그 사람하고 인연도 마무리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좀 헤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글이 보여지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것이 그때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내가 달라졌을 텐데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감사한 마음을 안 내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한 선택은 적절한 선택이었다. 원망하지 마라. 과거는 절대 되돌릴 수 없다. 나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 살 길을 살아간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 원인은 반드시 존재한다. 반드시 인연이 있다.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드러났다. 내 안에서 피어난다. 내 안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내 마음이 평안하면 앞날도 평안해진다. 나는 지금부터 마음에 집중하겠다. 마음밖에 없다. 마음 하나다. 네. 채환님 안녕하세요. 저는 귀점명상 대학생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제 모습이 바뀌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잠깐 방심했습니다. 제 업이 다시 올라와서 부정적이고 나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참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면 똑같이 나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요.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아닌 나를 만나는 모든 인연들과 세상을 향한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수행정진에 임하겠습니다. 자,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께서 바꿔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마음만 먼저 바꾸시면 돼요. 악을 행하는 마음, 악행이라고 하죠. 악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악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세상에 지금 내 삶을 바꾸고 뭔가를 내 삶을 터닝 포인트 하고 싶다. 그리고 게으른 마음도 바뀌고 뭐든지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게으르고 그런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라고 먼저 마음 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악행이란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지금 본인에게 본인을 자학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전 왜 안 될까요? 자기를 비하하고 남과 비교하는 것도 악행입니다. 그래서 악행 속에는 수없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행동도 악한 행동이에요. 나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때론 부모를 원망하는 것,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을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는 것도 악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행은 굉장히 큰 범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악을 행하게 되면 괴로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매 순간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은 고통을 받게 돼요. 자기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느새 내 스스로 고통을 받고 나 스스로가 절망 속에 빠지게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악행을 저질렀다면 빠르게 반성하고 참회하고 그 일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악행이고 자녀를 다른 존재와 비교하는 것도 악행이고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는 것도 악행입니다.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다 악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아프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내가 다른 세상에 나가서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아끼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나는 살아가며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겠다. 악을 가만히 놔두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악을 가만히 놔두면 뿌리와 줄기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싹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악의 꽃이 피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악의 열매가 무르익게 돼요. 그러니 수행자는 이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 꼭 꽃을 잘라내야 되고 줄기를 잘라내야 되고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 줄기가 잘 자라고 뿌리가 계속해서 뻗어가는 악행의 삶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다?
그 악행을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에다가 양분을 뿌려 놓는 거와 같습니다. 결국은 악의 뿌리가 자리 잡으면 열매가 무르익고 그 열매를 따먹고 내가 결국엔 불행의 삶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 내가 그것을 반드시 따야 한다. 잘라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불행과 만나게 된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보통 약한 사람 있죠,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하고 의지력이 좀 떨어지고 평상시에 자기 결정권이 조금 힘이 없고 스스로 자립심이 없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악한 마음에 더 빨리 흡수가 돼요. 그래서 사고를 저지르든가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해치고 이런 경우 보통 다 심신이 미약한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악인을 가까이 하면 바로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바로 서 있는 사람, 내가 현명한 지혜로운 현인은 악인을 가까이 하든 선인을 가까이 하든 그 분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마음이 약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이 약할 때 범죄를 저지르든가 그리고 남을 해치든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살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인하는 게 자살이에요.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마감시키지만 그 또한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한 마음, 심신이 미약할 때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내 스스로가 나를 해치고 싶고 나에 대해서 불만이고 내 삶이 갈팡질팡하고 힘들다면 지금 내가 나약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약해지면 질수록 악의 기운이 더 내 삶에 더 많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일이에요. 어디 여행 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면 악한 마음들이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아끼고 사랑하라. 두 번째 착한 일을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괴롭고 악의 기운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선한 일을 하셔야 돼요. 나눔을 한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행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내 마음이 약하다면 내가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구나. 내가 악한 마음이 좀 일어나면 내가 이미 마음이 많이 약해졌구나. 자, 이럴 때는 세 가지를 행해야 한다. 첫 번째, 나를 아끼고 사랑하라. 두 번째, 선한 행위를 하라. 선행을 하라. 나눔과 봉사 같은 거. 세 번째, 수행정진하라예요. 요 세 가지를 마음속에 딱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